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에드벌론 감사합니다. 잘 들리시죠? 안녕하세요, 하늘님. 어서오세요들. 어서오세요. 에드벌론 감사합니다. 네. 이거 어제 거네. 까지. 오늘 11경기 가져왔습니다. 11경기. 어서오세요. 바로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들 시간 아까우시니까. 어제 뭐 어려운 것도 아니었는데요. 오늘 골스, 다 이겼는데 중간에 챌린지를 잘못 걸었어요, 감독이. 자유투 줬을 때 챌린지 걸었으면 골스가 이겼거든요. 무조건 이겼을 텐데. 자유투 하나 먹히고 3점, 4점 플레이 돼가지고 그 챌린지 안 걸어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갑자기 또 챌린지를 쓸데없는 거에 챌린지 걸어가지고, 좀 아쉬웠네요. 저도 시카고랑 골스 같거든요, 저는. 시카고 골스. 이거 시카고 무조건 카루소 없었는데도 이겼어요. 카루소 부상으로 이제 1쿼터 뛰고 나갔는데, 근데도 이겼어요. 아쉽네. 골스 다 와가지고, 어제 리버풀 짜릿했죠. 짜릿하기보단 좀 열이 좀 받지 않으셨나요? 저는 열이 좀 받았던 것 같은데. 좋다 보고 좀 열이 받더라고요. 생일이라서 축포라도 꼽아줄 줄 알았는데, 상대팀한테 그냥 맞고 뒤져라 슛을 갈기더라고요. 근데 오릭이 나왔을 때 뭔가 할 것 같았어요. 저는 마지막까지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리버풀 아탈 잘하셨네. 저는 리버풀하고 레버쿠젠 마인이었어요. 레버쿠젠 마인이었고, 어제 고배당도 하나 먹었습니다. 저 이제 쾰른 무랑 햄무 나눠간 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탈란타랑 인터밀란을 버리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하나 찍어야 된다 해가지고 찍었는데, 그것도 맞아가지고 7,000원 갔어요. 7,000원. 근데 뽑기가 귀찮아가지고 현금이 9만 얼마인가 있어. 94,000원인가 그래가지고. 인터밀란은 잘하긴 하는데 사실 로마가 너무 전력이 약해요. 지금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전력의 반을 잃었다고. 로마는 앞으로 좀, 물론 다음 경기 이제 에이브라함이랑 이제 좋은 미드필더 한 명 돌아와가지고 그나마 난데, 앞으로 조금 고전할 가능성이 있어요. 로마 오바는 제 생각에 당분간 찍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오바가 나도 제 생각에 딱 3골 오바가 좀 나오지 않을까, 로마 경기는 앞으로 좀. 상대팀이 많이 넣어주지 않는 이상. 어쨌든 시작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오늘 경기는 근데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어제는 이제 확실한 주력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일단은 제가 원래 좀 골라서 오잖아요. 전체 해외 축구에서 이제 몇 개를 고르고 몇 개를 거르고 해서 오는데, 제가 이제 리그왕이나 LADBC를 안 하다 보니까 그냥 있는 거 다 가져왔어요. 다. 그랬는데도 이제 10경기 남짓이에요. 많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남은 경기들도 그렇게 좋아 보이는 게 딱히 없다. 그나마 그래도 저는 주력은 고르긴 했는데, 제 베팅 컨셉 말씀드리면은, 주력 아예 금액을 좀 낮추던가, 주력 금액을 좀 평소보다 낮추고 좀 더 이제 다른 부주력 박스를 좀 늘려갈까 고민 중이에요. 그러니까 주력의 확률이 이렇게 높아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원래 주력이라면은 좀, 전 2배밖에 안 가니까, 2배 많이 크게 가야 2.5배거든요 2.5배 이상은 거의 없거든요, 제 주력은. 그러다 보니까 이거 무조건 먹는다라는 느낌으로 가는데, 오늘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서 일단 나눠가지 싶은데, 이제 분석 들어가 볼게요. 갈 길이 머니까. 해외 축구 11경기 준비해 왔고요.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볼로냐 대 피오렌티나, 이 경기를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치업부터 상당히 어려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오렌티나가 최근에 좋은 모습을 뭐 홈에서는 보여주고 있는데 원정에서는 지금 4연패 4연패로 상당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볼로냐 같은 경우가 이제 최근에 2연승을 거뒀어요. 로마 상대를 이겼고, 그전 이제 스페치아 상대였나 원정에서 1대0으로 뭐 이기면서 이번 시즌 상당히 좀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쉽게 지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볼로냐인데, 어, 일단은 뭐 부상자 쪽으로 한번 볼게요. 볼로냐 같은 경우 아르나우토비치가 빠졌어요. 볼로냐 이제 뭐 핵심 공격수라고 볼 수 있는, 얘랑 이제 무사 바로우가 보통 이제 핵심이거든요. 앞선에서 좀 득점을 해주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빠졌다. 특히나 아르나우토비치 같은 경우 이제 장신이잖아요. 옛날에 뭐 웨스트햄에서 잠깐 뛰었었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랬었는데, 이제 장신이 있다 보니까 약간 타겟형으로 이제 버텨주고 이런 역할도 하는데, 이런 류의 스트라이커가 볼로냐 이제 없어요. 있는데, 구대기예요, 한 명이. 구대기. 그래가지고 걔를 못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산조네라고 이제 좀 키 작고 좀 빠른 유형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아르나우토비치와는 좀 다른 유형의 공격수가 나올 텐데 어쨌든 빠지게 됐고요. 기존에 이제 보니파지 수비 쪽이나 뭐 쇼텐 같은 뭐 부상자들이 여전히 부상이고,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 풀가르 미드필더 쪽의 부상이 포인트예요.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 카스트로빌리나 아니면 수비 쪽에 나스타시치 뭐 요런 선수들이 빠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 경기는 피오렌티나가 질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아르나우토비치가 빠졌고, 공격 쪽에 이제 바로 정도만 막으면은 뭐 특별히 없어요. 제 생각에. 그리고 볼로냐가 좀 수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앞서는 이제 버텨줄 만한 공격 자원이 없다 보니까 빠르게 좀 수비하다가 역습으로 빠르게 치고 나가는 좀 전술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피오렌티나가 라인을 상당히 올리는 팀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나올 걸로 보는데, 일단 유벤투스래. 피오렌티나 원정 4연패 상대팀을 한번 보면은 유벤투스, 라치오, 그리고 베네치아 뭐 이런 팀들이 있었어요 최근에. 그리고 엠폴리가 가장 최근에 있었죠. 유벤투스, 라치오 질만해요. 질만했다고 보고, 베네치아전 이 경기는 라인업이 피오렌티나가 좀 정상적이지 않았어요.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 지금 미드필더 쪽에 부상자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같은 경우 토레이라, 보나벤투라, 이제 던컨, 이 세 선수가 나오는데, 얘네 3명 말고 나머지 자원이 이게 부상이다 보니까 뎁스가 없어요. 뭐 암라벳이나 뭐 말레 뭐 이런 애들이 대안으로 있는데, 걔네가 베네치아전에 나왔다가 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공격 쪽의 자원도 좀 빠져 있었고, 엠폴리전은 왜 졌냐? 1대0으로 이기고 있다 막판에 2골 먹고 졌잖아요. 얘네가 뛰다가 한 70분 대인가 교체를 했어요. 암라벳이랑 이제 말레로. 얘네 3명을 제가 알기로 다 바꿔줬나 그랬던 것 같은데, 바꾸자마자 이제 2골을 먹고 졌습니다. 그러니까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 지금 빡빡한 일정에서 이 미드필더 쪽에 빠진 상황에서 이 3명에 대한 너무 좀 뭐라고 해야 돼, 이 세 선수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커요. 이 세 선수가 엄청 잘한다기보다는 후보들이 너무 못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난 엠폴리전에 어쨌든 뭐 체력적으로 좀 세이브를 하려다가 역전패를 당했잖아요. 피오렌티나가 제 생각에는 같은 실수는 반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은 지지 않을 걸로 보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체력적인 부분에서 분명 문제가 있겠죠.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쓰레기라 못 쓰는 거예요. 감독이 어쩔 수가 없어요. 아껴주려고 이제 뭐 10분 남짓 교체해두는데 2골 먹고 지는 거 보고 어떻게 또 교체를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피오렌티나가 문제가 있고, 볼로나는 이제 공격 쪽에 좀 빠지는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 앞선 자원들은 분명히 있어요. 뭐 지난 경기에 뛰었던 선수들이 뭐 안 나와도 됩니다. 뭐 사포나라나 뭐 니콜라스 곤잘레스 이런 애들이 이제 벤치에 있었어요. 사실 니콜라스 곤잘레스가 오히려 더 주전에 가까운데, 이런 선수들이 뭐 나오고, 그 다음에 블라우비치가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공격 쪽에 문제가 없으나 미드필더 쪽에 분명한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기동력. 좀 제 생각에는 의외로 이 경기 뭐 오바를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저는 좀 답답한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볼로냐가 거칠게 나오면 이 선수들 체력 쭉쭉 빠져나가고, 후반에 좀 처지는 좀 경기가 의외로 좀 나올 수도 있어 보여서 일단은 이쪽에 좀 언더를 봤고요. 그래도 저는 피오렌티나 승을 봅니다. 요즘 공격진의 활약이 좋고, 미드필더진의 좀 체력적인 저하가 예상되지만 공격 자원들은 좀 여전한 부분이 있고, 볼로냐 아르나우토비치 빠지는 점도 그렇고, 이렇게 보긴 하는데, 일단 배당이 세잖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오바가 나면은 피오렌티나가 이길 확률이 제 생각엔 더 높다고 생각을 해요. 오바가 나온다면은 피오렌티나가 뭐 2대1 내지 뭐 좀 더 많은 득점을 가져가면서 이길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언더가 나도 피오렌티나 승리 확률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이거 만약에 피오렌티나 승 고민하시는 분이면은 언더 같이 찍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언더만 찍는 것도 크게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확률상 저는 언더가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좋아 보인다라는 사이즈보다는 언더 쪽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볼로냐가 이제 수비 쪽을 하면서 좀 역습을 가져가는 가운데 쉽게 뚫어내지 못하면서 좀 0대0의 균형이 조금 생각보다 길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결국에 한 골 싸움으로 좀 가거나 아니면 뭐 그런 식의 경기가 좀 예상이 일단 좀 되고, 그렇습니다. 저는 1대0 피오렌티나 승 봅니다. 1대0이나 1대1 무승부 가능성 분명히 있어요, 이 경기. 네, 볼로냐 승 쪽은 조금 쉽지 않. 이거 피오렌티나 5연패는 저는 안 봅니다. 5연패는 안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 볼로냐 프렌을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은 프렌은 안 가는 게 제 생각에 맞습니다. 프렌 갈 바엔 무 찍는 게 맞고, 사실 이거 햄무랑 무 찍을까 하다가 그냥 이렇게 바꿨습니다. 햄무랑 무 볼까 하다가 일단 이렇게 바꿨고, 뭐 저는 언더 쪽이랑 이제 표가 그나마 좀 더 나아 보인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 경기 리즈 대 이제 브렌트포드인데, 일단은 리즈가 두 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좀 했어요. 뭐 운적인 부분도 따라줬고 상대 팀이 이제 좀 놓치는 찬스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두 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한 이제 리즈 유나이티드고, 브렌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너무 안 좋죠. 잠깐 반짝했다가 떨어지는 2부 리그 승격팀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 제 생각엔 옛날에도 브렌트포드가 한창 잘 나갈 때 그런 생각했어요. 이 팀이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길게 못 버틴다. 지난 시즌 리즈가 그랬잖아요. 초반에 반짝하고 힘 다 빠져가지고 천천히 가라앉는 그 전형을 지금 브렌트포드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브렌트포드 경기 언제 한 줄 아세요? 12월 3일인가 했어요. 오늘이 며칠이죠? 12월 5일이에요. 말도 안, 일정을 누가 짰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브렌트포드한테 불리하고 좀 안타까운 일정을 지금 브렌트포드가 이어간다. 뭐 부상자도 장기 부상자들 많거든요. 뭐 골키퍼 데이비드 라야나 아니 뭐 아예르 수비 쪽에, 아니 뭐 요르겐센, 또 아예 장기 부상으로 빠져있는 포수나 뭐 다실바 이런 다실바 뭐 이런 애들 부상자들도 좀 있는 상황에서 뎁스도 당연히 2부 팀이다 보니까 두껍지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일정은 브렌트포드한테 너무 조금 어려운 일정이다, 너무 빡빡하다라고 저는 보이고, 리즈 같은 경우에는 오늘 벤포드랑 아일링이 기존에 이제 부상자들이 좀 돌아오는 상황에서 여전한 장기 부상자로 남아 있었잖아요. 복귀를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서브 명단이나 명단에는 들어가요. 뭐 선발 여부까지는 모르겠으나 뭐 명단에는 돌아가고, 리즈가 어쨌든 최근에 부상자가 돌아오고 함으로써 뭐 두 경기 연속 클린시트도 그렇고 조금 더 나은 경기를 제가 볼 때 보일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브렌트포드 최근 경기를 보면은 예전에 보여줬던 그런 좀 다이나믹함이 많이 사라졌어요. 전형적인 이제 강등권들이 팀들이 보여주는, 옛날에 뭐 스토크시티 생각나는 뭐 롱스로링 토트넘전 보니까 하더라고요. 뭐 하고 있고 박스 안으로 그냥 롱볼 붙여주고 뭐 그런 경기들이 나오는데, 경기면에서 제 생각에 리즈한테 밀릴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리즈 유나이티드 승을 보도록 하는데, 일단 해외 쪽에서는 무승부 보는 것도 좀 많아요. 그러니까 왜 무승부를 보냐면은 뭐 벤포드 돌아온 거 좋아요. 근데 어쨌든 실전 첫 경기고 뭐 리저브에서 뛰었던 걸로 잠깐 뛰고 이제 1군으로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실전 경기는 첫 출전이잖아요. 그 부분에서 이제 또 불확실함이 있고, 이거 리즈가 한 골이 먹히게 된다면 브렌트포드가 잠갔을 때 리즈가 2골 이상을 넣을 수 있냐에 대한 의문도 해외 쪽에서는 보고 있어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뭐 의견에는 동의를 하나, 그래도 이거 체력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좀 겹쳤을 때 리즈가 잡을 가능성, 굳이 뭐 승이나 무나, 리즈가 제 생각에 지진 않다고 봅니다. 승이나 무나 좀 고려했을 때는 승을 찍는 게 맞아 보인다. 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달건님 어서 오세요. 브렌트포드는 일정이 너무 빡빡하다. 저거는 제 생각에는 일정이 너무 빡빡해요. 브렌트포드가 선전을 하기에는 가라앉는 전형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일정까지 겹친다라고 했을 때는
흐름상 지는 게 맞아요. 제가 볼 때는. 맨유 대 크리스탈 팰리스인데 이 경기는 제가 볼 때 맨유 승을 많이 보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뭐 그렇게 감독 교체 효과, 뭐 지난 아스날전에 바로 경기력 면에서는 의문점이 분명히 남긴 했으나, 뭐 숙제거리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게 남긴 했으나 승리를 따낸 점, 크리스탈 팰리스가 최근 부상자들과 관련해가지고 뭐 지난 리즈전에도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이번 시즌 제가 볼 땐 최악의 경기력이었어요. 크리스탈 팰리스가 보여줬던 거의 그 정도 급으로 지난 리즈전에 아쉬웠는데, 그런 부분과 감안해서 맨유 승을 보실 거라고 보는데, 저는 제가 뭐 맨유 승을 부정하는 것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배당 대비 메리트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1.4 받을 정도인가 싶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개인적인 의견에는 오히려 약간 크펠 프렌이 땡겨요. 배당이 너무 똥배다 보니까. 이거 맨유의 문제가 뭐냐면요, 랑닉이 오면서 압박 시스템이 바뀌었어요. 상당히 다이나믹한 압박 시스템으로 이제 바뀌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구멍이 있어요. 구멍이 있다. 그러니까 압박이라면 좀 이제 서로 간의 약속이거든요. 그 시스템이 자리 잡으려면 이제 선수들끼리 약속된 압박의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아직 당연히 맨유가 이제 시스템이 바뀌다 보니까 완전히 아스날전만 해도 이상한 형편없는 압박들을 중간중간에 보여줬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두 골이나 실점하기도 했고, 사실 오바메양이 걔 헛짓거리만 안 했으면 맨유가 못 이겼던 경기예요. 그 슈팅은 제가 찼어도 넣었습니다. 오바메양이 찼던 거는. 제가 그때 저도 그때 제가 욕심 하잖아요. 저도 그때 맨유 프렌 욕심 부렸다가 맨유 프렌 한 폴락이 났거든요. 맨유 프렌이 아스날 프렌. 제가 아스날 팬으로서 이 경기는 안 갈 수 없다 하고 아스날 프렌까지, 그때 뭐야, 엠폴리 프렌의 어디였지? 어디 승이었는데, 아무튼 그거에다 아스날 프렌까지 꼈다가 저도 한 폴락이 났는데, 욕심 부렸다가.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마지막에 뭐 다시 설명드릴 부분 드릴게요, 필요하시다면.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한 약점이 있고, 크리스탈 팰리스가 어쨌든 윌프레드 자하나 아니면 뭐 장신 공격수 벤테케 뭐 이런 선수들을 중심으로 역습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이번 시즌은 뭐 비에이라 감독 컬러가 달라졌다고는 하나 원래 옛날부터 역습하던 팀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비적인 불안함은 있다. 다만 이제 맨유 공격력을 감안했을 때는 저도 그래도 승 쪽을 보긴 합니다만, 배팅은 안 합니다. 승 쪽. 일단 바란 빠져있는 선수들 보면은 포그바, 카바니가 빠져있고, 루크쇼가 일단 불투명 사이즈예요. 여기다가 이제 크리스탈 팰리스 쪽에 이제 부상자가 아쉬운데, 핵심 미드필더인 메가더가 빠지고, 이제 코너 갤러거랑 메가더가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인 메가더가 빠진 부분. 지난 경기에는 이제 안데르센이 출전 정지로 빠졌었거든요. 얘가 이제 돌아왔잖아요. 근데 워드가 출전 정지로 또 빠집니다. 수비 쪽에.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불안한 톰킨스가 들어간다는 점을 봤을 때 맨유의 득점 확률은 저는 높다고 보여지는데, 그 압박 시스템이 아직 정착하지 않았고 크리스탈 팰리스가 역습을 가져가는데 좀 빠르게 가져가잖아요. 그리고 상대 전적에서 오는 불안함, 이런 거를 봤을 때는 분명히 저는 맨유가 실점할 확률은 좀 높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좀 정확히 좀 자리 잡기 전까지는 맨유의 실점 가능성은 앞으로 저는 항상 열어둘 생각이고, 오늘도 좀 저는 한 골 정도 실점한다고 봐서 일단은 저는 2점 기준 오바를 먼저 봤습니다. 맨유 승 같은 경우는 뭐 가실 분들은 가세요. 근데 저는 뭐 안 가고 오바 쪽을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뭐 오바를 봤습니다. 이 경기 같은 경우 오바의 가능성이 좀 있다. 다만 이제 데이아의 선방이 좀 무섭긴 한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봤습니다. 네 번째 경기 스페치아 대 사스올로인데, 이 경기는 모두가 생각하고 있는 게 있죠. 저도 이건 일단은 적고 시작할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솔직히 별로 분석을 할 게 없어요. 그냥 기록이 보여줍니다. 다득점에 대한 부분은 기록이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뭐 분석적으로 설명할 게 없어요. 뭐 그냥 공격력 좋고 수비가 좀 집중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사스올로 같은 경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쉽게 오바가 나고, 뭐 2골 차로 앞서고 있어도 불안한 팀이 바로 사스올로죠. 워낙 골을 많이 먹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바를 뭐 배팅을 한다 하면은 뭐 가면 가는 거예요. 안 가면 안 가는 거고, 그런 게 지금 이 경기에 대한 오바의 선택지라고 저는 보고요. 일단 부상자 쪽 같은 경우 스페치아 같은 경우 큰 부상자가 있어 보이진 않아요. 사스올로 같은 경우 오비앙이 여전히 빠지고요. 공격 쪽에 주리치치나 이제 보가 같은 경우가 복귀를 했는데 불투명 사이즈다. 지난 경기는 안 나왔어요. 오늘 경기에는 뭐 어떨진 모르겠으나 둘 다 이제 핵심이에요. 미드필더
그리고 사이드 쪽 윙이라고 해야 되나? 그쪽 자원인데 둘 다 핵심인데 어쨌든 뭐 불투명 사이즈다. 뭐 근데 얘네가 없더라도 요즘 뭐 보가랑 오비앙 빠져서 나오는 뭐 스미마카나 이런 애들이 괜찮아요. 사스올로 같은 경우 뭐 앞선에 베라르디는 원래 워낙 잘하는 애고 뭐 주리치치 빠졌긴 하지만 프라테시가 이번 시즌 상당히 좋은 모습을 미드필더진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저는 상대가 스페치하기 때문에 그래도 사스올로를 보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좀 풀라인업이고 하더라도 굳이 만약에 이 경기를 내가 배팅을 한다면 이쪽 라인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패스를 했으면 패스했지 스페치아 프렘 찍기에는 차라리 안 가고 패스를 합니다. 굳이 내가 뭐 배팅을 한다면 이쪽을 보는 게 맞고 제 생각에는 오바가 나오면 사수가 이기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뭐 이렇게 보긴 배당 대비 메리트로는 이렇게 보긴 하는데 뭐 어쨌든 오바에 대한 선택지 같은 경우 뭐 분명하니까 뭐 가실 분들은 알아서 선택하시고 제 주력은 아닙니다. 10개 감사합니다. 네, 어서오세요. 5번째 경기 토트넘 대 노리치인데 이거 근데 배당이 이 배당이 맞는 거예요 토트넘이 지금? 저는 왜 이렇게 너무 짜게 주지 않았나 싶은데 1.4대는 뭐 해외는 1.4대인 것 같은데 너무 좀 짜지 않나 싶어요. 토트넘이 물론 최근에 반등하고 있고 뭐 콘테 감독의 이제 특성답게 뭐 사이드 윙백 자원들이 많이 살아나면서 레길론의 최근 활약이 좋아요. 그러면서 이제 손흥민도 같이 이제 좀 좋은 효과를 받고 있고 지난 경기도 이제 레길론 어시스트에 손흥민 골이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토트넘의 강점은 분명한데 그래도 좀 너무 짜지 않나 싶은데 뭐 배당이 짜고 말고 토트넘 승 봅니다. 토트넘은 승은 봐요. 그러니까 노리치 같은 경우에는 지난 뉴캐슬 전에 뉴캐슬 전반 퇴장이었는데도 일단은 못 이겼어요. 분명히 이제 좀 공격력 면에서 이 팀의 공격 전술 같은 경우에는 지들이 뭔가 좀 지공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만들면서 가기보다는 가로채가지고 역습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수비형 미드필더는 놀먼이 빠진 거 상당히 아쉽고요. 또 이제 라시차 이제 지난 브레멘 듀오 중에 한 명이죠. 사전트 라시차 브레멘 강등 듀오였잖아요. 라시차 같은 경우 이제 활동량이 상당히 넓은 편의 이제 사이드 공격 자원인데 뭐 이런 애도 지금 못 나올 걸로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리치가 이전에 4경기 연속 무패 때 보여줬던 그 정도 수준의 뭐 압박과 활동량을 보여줄 거라고 저는 보진 않아가지고 토트넘이 그래도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마인슨까지 보긴 합니다. 마인슨까지 볼게요. 노리치가 그러니까 결국에 그런 압박을 통해서 좀 수비적으로는 운이 좀 많이 따랐어요. 4경기 무패할 동안 실점 장면이 굉장히 많았는데 좀 어떻게 위기를 넘겼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식으로 잘 넘겼어요. 그냥 어떻게 키퍼가 맞고 상대가 날리고 하면서 좀 잘 넘겨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좀 빠진 선수들 분명 공백이 있고 이 4경기 무패했을 때만큼의 좋은 그 정도까지의 경기력은 보여주지 못할 것이다 라고 봤고 또 토트넘 같은 경우 이제 확실한 좀 스트라이커가 분명히 있는 부분 뭐 손흥민이나 뭐 해리케인 같은 경우도 좀 아쉽긴 하지만 슈팅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마무리 같은 경우는 저는 그래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토트넘이 잡을 만한 경기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표는 제가 아직 판매하지 않고 있습니다. 베네치아 대 엘라스인데 오늘 세리에 경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3경기가 다 배당이 떨어졌어요. 피오렌티나 사솔로 어디 갔어? 피오렌티나 사솔로 베로나 3개 다 떨어졌거든요 지금. 만약에 혹시 배팅을 하실 분들이 있으면은 이 3개를 다 가시면 안 돼요. 이거 배당 떨어진 거 3개 다 줄 확률을 제가 볼 때 상당히 낮습니다. 물론 저는 이 경기는 엘라스 쪽 보지도 않지만 이 경기는 일단 제가 배팅을 안 합니다. 배팅을 안 하는데 베네치아 같은 경우 뭐 안파두 이런 뭐 수비 쪽의 자원들이 지금 빠져요. 출전 정지로 빠지고 에브웨이 같은 또 수비 쪽 자원이 빠지고 뭐 베로나 같은 경우 이제 칼리니치라는 이제 로테이션급 공격수 자원이 이제 불투명에 떠 있는데 그나마 이제 베로나 쪽이 좋게 보는 점은 안파도가 이제 출전 정지로 빠진다는 점과 지난 경기일 때 타메스랑 카살레 수비 쪽 자원이고 미드필더 자원인데 중요 자원들이 교체 명단에 있었어요. 칼리아리 전에 그래서 후반에 좀 뛰었나? 그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다시 선발로 복귀한다는 점에서 이제 엘라스가 지난 칼리아리전만큼 졸전은 부진할 거라고는 보지는 않는데
원정에서 너무 부진한 점이 좀 걸리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베로나 대 칼리아리전을 제가 그때 베로나 승을 보긴 했지만 저는 배팅 이 경기 안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갈 바엔 뭐 피오렌티나를 좋아 보인다 말씀드렸고 베로나는 이거 안 간다 나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최근 공격력에 대한 의심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저는 크게 변함은 없긴 해요. 그래가지고 베네치아가 뭐 강한 압박을 통해서 뭐 경기를 한다면 의외로 잘 풀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베네치아가 이 팀이 분석이 안 되는 점이 뭐냐면요, 라인업이 너무 자주 바뀌어요. 확실한 베스트 11이 자리 잡지 않은 팀입니다. 얘 썼다가 쟤 썼다가 얘 썼다가 쟤 썼다가 맨날 바뀌어요. 라인업이 한두 명씩은. 그러다 보니까 경기력 면에서 기복이 심해요. 어떤 날은 좀 그게 전술적으로 좀 톱니바퀴가 뭐 상대팀이랑 잘 맞물어지면서 좋은 압박을 보여주면서 좋은 경기를 하는가 하면은 어떤 날은 그냥 한없이 무너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에는 제가 볼 때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어떤 식으로 양상이 나올지. 엘라스 쪽에 좋은 점을 말씀드렸고 베네치아가 선전할 수 있는 여지는 제가 볼 때 분명히 있어요. 베로나 같은 경우가 최근에 공격적인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의문이 좀 따르거든요. 이 팀이 공격력이 좋은 팀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제가 볼 때 경기를 보면은 잘 모르겠어요. 딱히 뭐 패스가 엄청 좋은 것도 아니고 뭐 좀 여전한 의문점이 있다라고 저는 일단은 베네치아 프렌을 봤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 경기는 베팅하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오늘 경기 전체적으로 좀 빡세요. 어렵습니다. 저도 주력을 간신히 골랐어요. 그나마 고른 겁니다. 그마저도. 이제 슈투트가르트 대 헤르타 베를린인데 요 경기 같은 경우 지난번에 제가 슈투트가 마인츠전에 앞으로 좀 선전할 여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슈투트는 앞으로 조금씩 순위를 끌어올리거나 아니면 경기력 면에서 나아질 여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물론 저는 그 경기에서 바로 슈투트가 이길 거라고 보지는 않았어요. 이제 뭐 그때 제가 햄무랑 무 보고 이거 마인츠 승 찍을 바에 오바가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뭐 2대1로 슈투트가 이겼었죠. 어쨌든 슈투트 같은 경우 부상자들 조금씩 돌아오고 있어요. 지금 부상자 같은 경우 이제 칼라이지치, 지난 시즌 이제 핵심 공격수였던 두 자리에서 득점을 했던 칼라이지치랑 뭐 퓨리 뭐 요 정도가 확실하게 좀 빠져 있고요. 이제 뭐 올리버 캠프 이런 수비적 자원이 불투명해 떠 있고 나머지는 좀 로테이션급 자원들이 대거 아웃이에요. 대거. 뭐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간에 뭐 최근에 마르모시나 이제 와만기 투카로 좀 잘 알려진 사일러스, 지난 시즌에 사일러스랑 칼라이지치였잖아요.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공격수가 뭐 이런 선수들이 좀 복귀하면서 마르모시가 지난 경기 득점을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득점을 올리기도 했고 사일러스가 지난 경기 교체로 나와가지고 괜찮은 활약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슈투트 같은 경우 수비 라인은 뭐 캠프가 불투명이긴 한데 뭐 마브로파노스 이런 애들이 좀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다는 점에서 제 생각에는 이거 헤르타가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헤르타 같은 경우도 보야타가 이제 출전 정지에서 복귀를 해요. 보야타는 이제 옛날에 첼시에 있었나? 뭐 EPL에 잠깐 있었던 뭐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얘가 좀 출전 정지에서 복귀를 하고 뭐 다르다이나 뭐 보아텐 같은 선수들이 불투명에 떠 있는데 제 생각에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전력적으로 봤을 때는 헤르타도 할 만한 경기인데 저는 슈투트가 지금 어쨌든 홈에서는 분명히 기존에 안 좋았던 라인업에서도 성적을 거두어 왔고 최근에 이제 공격적인 자원들이 좀 복귀하면서 확실히 앞선에서의 좀 무브 같은 것들은 좋아졌거든요. 물론 이제 미드필더진이 불안해요. 미드필더진에서 좀 상대 압박에 쉽게 좀 볼을 뺏기거나 하는 장면들이 분명히 많이 시전에 좀 있긴 했는데 어쨌든 질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 경기는 고배당을 좀 찍을 만한 경기가 아닌가. 뭐 햄무나 무승부 쪽 저는 2대1이나 1대1 무승부 봅니다. 이 경기는 슈투트가 2대1로 이기거나 아니 뭐 1대1 무승부가 나오거나 그래서 어느 봐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봅니다. 좀 재밌는 매치업이죠. 에스턴 빌라 대 레스터 시티인데 일단은 제라드 감독이 오고 나서 최근에 에스턴 빌라가 상당히 인상적인 경기 결과를 보여주고 있죠. 2연승을 거뒀다가 지난 레스터전에도 2대1로 지긴 했으나 레스터전이래 맨시티전에 그때도 사실 뭐 경기력 면에서는 뭐 몇몇 공격적으로 좋은 장면이 있었어요. 그런 막판에 뭐 그런 골들이 들어갔다면은 뭐 무까지도 캘 수 있었던 뭐 에스턴 빌라인데 레스터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메디슨이 확실하게 살아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이제 드디어 뭐 좋았을 때 모습을 찾은 메디슨인데 지금 불투명입니다.
물론 나올 가능성이 높은 불투명이에요. 제가 볼 때는 해외 쪽에서도 뭐 컨디션적으로 좀 약간 부상이 있었지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긴 하는데, 부상자 쪽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레스터는 유로파 경기가 있어요. 나폴리 원정. 지면 탈락할 확률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진다고 무조건 탈락은 아니에요. 그 남은 두 팀의 경기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데, 제가 그때 승점이 이래요. 이게 레스터고, 이게 다른 팀이고, 이게 나폴리, 이게 다른 팀이거든요. 딱 봤을 때 레스터가 나폴리 원정 가서 지면 이제 역전이죠. 순위가 역전이 되고, 이 두 팀 중에 한 팀이 이기면은 레스터는 이제 떨어져요. 그런 상황에서 유로파를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정도, 물론 이건 약간 제 추측인데, 브랜든 로저스 감독이 유럽 대항전에 약해요. 이거 감독 커리어로서 상당히 치명적일 수가 있거든요. 감독 커리어로서 계속 그래왔어요, 최근에. 그러면서 이번 시즌에 유독 좀 유럽 대항전에 신경을 쓰는 모습을, 일단 초반에 똥을 쌌지만 마지막에 이제 주전 몰빵 다 넣으면서 좀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 이 경기 제가 볼 때 레스터 풀라인업이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개인적인 생각에. 그러다 보니까 뭐 제이미 바디나 뭐 제임스 매디슨, 뭐 이런 선수들이 확실하게 나온다고 보기 좀 어려운 면이 있고, 어쨌든 부상자 쪽 보면은 뭐 에스턴 빌라 같은 경우 트라우레나 뭐 레온 베일리 같은 이제 뭐 이런 공격 자원들이 많이 빠졌어요. 거기에 이제 뭐 맷 타겟이나 데니 잉스는 많이들 아시죠. 뭐 제이콜 램지 같은 좋은 젊은 미드필더 자원까지, 창의적인 뭐 많은 선수들이 결장인데, 일단 제 생각에 램지 정도는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맥 타겟은 불투명이고, 잉스는 제가 볼 때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이 선수들이 있었다면 에스턴 빌라가 더 강했겠지만, 나름 지금 있는 선수들로 경기를 좀 잘 풀어가고 있다. 물론 공격이 단조롭긴 해요. 롱볼 감독이 제라드 잉글랜드 출신이다 보니까 좀 전형적인 이제 킥앤러시 뭐 그런 공격들도 중간중간 있지만, 뭐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짧은 패스도 하고, 특히나 이제 공격이 좀 단조롭고 이렇게 약한다, 뭐 아예 약하진 않은데 그렇게 뭐 보이다 보니까 세트피스에서 좀 여러 장면을 만드는 모습들이 있어. 준비를 많이 하더라고요, 세트피스를. 에스턴 빌라 경기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강점이 있고, 레스터는 올 시즌 최악의 수비력을 보여주는 팀입니다. 거의 수비 지표상으로 거의 최악이에요. 거의 밑바닥에 있어. 거의 강등권 수준 언저리에 있는데, 그럼에도 이제 공격력이 너무 좋으니까 이제 뭐 중위권으로 나름 뭐 선방하고 있고, 최근 경기에 뭐 실점이 많은 점,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레스터가 이제 유로파 경기도 앞두고 있고, 이거를 레스터가 잡을 거라고 보진 않아요. 잡는 경기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레스터 프런 쪽을 배팅할 바에 저는 무승부를 찍는 게 맞다 생각하는데, 이 경기도 앞선 경기와 똑같아요. 저는 이거 햄무와 무승부 쪽이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라는 선택지를 일단은 보고요. 고배당을 좀 찍을 만한 경기, 뭐 굳이 따진다면 저는 빌라 승 쪽을 조금 더 보긴 하는데, 분명히 무승부가 나와도 이상하진 않고, 빌라 이것도 좀 한 골 차가 보이기도 하고. 근데 사실 이거보다는 아까 슈투트 경기가 뭐 햄무 못 찍게는 저는 좀 더 좋아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이 경기도 마찬가지로 보고요. 이 경기는 그리고 2.5기 좀 오바를 안 보기가 좀 쉽지 않다. 레스터의 수비와 공격력을 감안했을 때는 오바의 확률이 좀 높긴 한데, 배당이 높은 게 쎄하다. 요게 좀 걸림돌입니다. 배당이 생각보다 거의 동배를 받았잖아요, 언더 오바가. 그 부분에 있어서 쎄하긴 합니다. 쎄하긴 한데, 제 생각에 한 골 정도씩은 주고받을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오바 쪽을 일단 봅니다. 아홉 번째 경기, 메넨 글라트바흐 대 프라이부르크. 참 레스터 그 부상자를 말씀 안 드렸네. 여전해요. 포파나 뭐 히카르도 페레이라 다 수비쪽 자원이에요. 버틀랜드, 저스틴 다 수비쪽 자원 빠지고요. 제임스 매디슨 아까 불투명이라고 말씀드렸고, 미드필더의 엔진 틸레만스. 제가 레스터에서 올 시즌, 물론 최근에 매디슨이 잘하고 있어가지고 조금 이제 중요도가 조금은 떨어진 걸로 보이긴 하지만, 이번 시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틸레만스가 가장 중요한 선수예요. 가장 중요한 선수가 지금 불투명에 빠져 있고, 매디슨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능성이 있지만 틸레만스는 제가 볼 때 안 나옵니다.
그런 면에서 레스터 승이 없다고 본 부분도 있고, 어쨌든 이 경기 들어가면요, 홈과 원정에서 차이가 극명한 뮤는 글라트 바흐입니다. 일단은 홈에서만큼은 공격진에서의 득점력도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고, 홈발이 좀 있는, 원래 지난 시즌에도 홈발이 좀 있었죠, 글라트 바흐가. 올 시즌에 좀 부진한 가운데도 여전히 홈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프라이브루크가 최근 수비 실점이 좀 많아지고 있어요. 사실 저는 언젠가는 이 팀이 이런 문제를 가질 거라고 봤어요. 이 순위는 제 생각에는 조금 과대평가돼 있다. 그러니까 경기력 대비 좀 일단 실리적인 색깔을 좀 취하고 있는 부분에서 그동안은 좀 어떻게 잘 맞고 뭐 그래 왔지만, 저는 이 순위는 조금, 물론 막 갑자기 두 자리 순위로 떨어지거나 그럴 거라고 보지는 않는데, 유로파 경쟁을 좀 밑에서 위로 올려다 보면서 하지 않을까. 근데 6위 정도는 거의 유로파권이잖아요. 한 7, 8위, 뭐 9위 정도까지는 조금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보는 뭐 팀이에요. 뭐 수비적인 불안감에 대해서 분명히 최근에 있는 프라이브루크인데, 글라드바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제 쾰른 경기 말씀드렸죠. 4대1 이거 쾰른 과대평가됐다. 상대가 한 2골은 줬다. 쾰른 경기로 봤어요. 쾰른 경기 보셨나요? 거의 졸전이었어요, 아르미 전에. 이때 보여줬던 이 스코어가, 얘네 글라드바흐 4대1로 어떻게 이겼어? 어제 저는 이거 무 해가지고 고배당 24배를 맞았지만, 거의 경기를 보면서 이거 쾰른 지겠는데? 라고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얘네도 수비가 망이고, 프라이브루크도 최근에 실점이 늘어났다.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일단은 그래도 좀 오바 쪽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한 팀 이기더라도 2대1이나 뭐 그런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고, 그래도 홈발에 있는 미넨 글라트바흐가 좀 이기지 않을까 싶은데, 부상자 쪽을 보면은 일단 글라트바흐는 있어요. 엠볼로 공격 쪽에 빠지고, 크라머, 뭐 바이어, 미드필더와 수비 쪽에 다 이제 부상자가 있는데, 어쨌든 올 시즌 글라트바흐의 이제 공격에서 득점력 이제 호프만이 많이 넣어주고, 뭐 엠볼로가 빠진다는 뭐 플레나 아니면 뭐 벤치에 티랑 이런 애들이 있어요. 있는 부분에서는 뭐 공격에서는 사실 크게 걱정이 없는데, 수비적인 불안에서는 좀 걱정이 있다. 그래서 제가 오바까지도 같이 본 거고, 프라이브루크 같은 경우 이제 서브 공격 자원이 뭐 페테르센 아니면 장기 부상장인 슈미트가 빠져 있는 걸로 봐서는 거의 뭐 풀라인업이라고 보여요. 그래가지고 저는 만약에 이 경기를 찍는다면 오바를 갈 것 같긴 합니다. 오바를 찍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저는 글라트바흐의 승리를 예상하긴 합니다. 넘어가고, 오늘 경기가 제 분석만 봐도 뭘 가야 될지 모르시겠죠? 어렵죠. 저도 어려웠어요, 솔직히 분석하면서. 오늘 어제 쉬운 거 줬으니까 오늘 어렵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삼프도레데 라치오 가면요,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뭐 오바를, 만약에 베팅을 한다면 오바를 찍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라치오 쉽게 뭐 못 보겠죠. 라치오 최근에 완전히 무너졌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3프 프렌을 보긴 하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라치오 경기력도 너무 안 좋고, 삼프도리아가 어쨌든 A매치 그때 당시 이후에 조금 나아진 모습이거든요. 그전에는 이제 좀 뭐라 그러지, 오합지졸의 모습을 보였다면은 그나마 좀 정돈이 된 모습을 보이면서 승수를 최근에 좀 쌓아가고 있어요. 최근 경기에서 A매치 그 텀 이후에, 2주 텀 이후에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이제 삼프도리아 프렌 쪽을 보긴 하는데, 이 사리 감독이 삼프도리아 상대로 극강이에요. 극강이에요, 극강. 7승 2무 1패인가? 물론 사리 감독이 이제 빅클럽을 많이 맡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긴 한데, 어쨌든 라치오도 뭐 빅클럽은 아닌 건 아니잖아요. 라치오가 뭐 중소클럽은 아니잖아요. 세리에서는 이제 7공주 강한 클럽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3프 프렌을 봐야 되나 막 그런 또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이런 데이터 때문에 뭐 처음에 뭐 이거 3프 프렌 개꿀인데 했다가 보고서 이거 못 가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했는데, 뭐 상대 전적에서도 지금 라치오 상대 전적에서도 그런 모습을 좀 어느 정도 보여주잖아요, 삼프도리아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바가 맞는 것 같아요.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오바 쪽이 맞는 것 같고, 삼프도리아 이제 뭐 수비 쪽에 콜리가 빠지고, 이제 덴마크 신성 담스고르가 좀 빠지고, 뭐 데파울리라는 서브 공격 자원이 빠지는데,
라치오 같은 경우 이제 수비 쪽에 패트리치가 출전 정지로 못 나와요. 그러니까 양팀 다 수비 쪽에 공백이 있는 부분도 그렇고, 뭐 매치업 상으로도 제 생각에는 오바의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저는 뭐 굳이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라치오 4대4. 그 경기에 근데 좀 냄새가 많이 나지 않았나요? 추가 시간 10분인데 추가 시간 10분에 동점골. 아무튼 간에 저는 이 경기는 삼포도리아 오바 쪽이 좀 낫다고 봅니다. 마지막 경기가 이제 유벤투스 경기인데, 이 경기는 이제 따로 뭐 PPT를 준비해 오진 않았고 유벤투스 승 봅니다. 유벤투스 승 1.13, 유벤투스 승을 봅니다. 뭐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무난하게 좀 이겨주지 않을까 싶어요. 제노아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파레스나 뭐 크리시토, 뭐 카이세도, 바니, 막시모비치가 부상이고 데스트로가 불투명. 미드필드 쪽에서 좀 득점을 해줄 수 있는 자원, 이제 PK 키컨대 수비수예요. 이제 좀 로테이션 자원급이긴 한데 교체로 들어와서 이제 공격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최근 순도가 높아요. 출전 대비 득점이나 어시스트의 순도가. 바니 같은 경우나 막시모비치 같은 경우 수비 쪽 자원 그러니까 많이 빠져 있어요. 데스트로도 핵심 공격수, 제노아의 이제 최다 득점자 불투명에 떠 있고, 유벤투스도 만만치 않긴 합니다. 다닐로나 뭐 데실리오 같은 수비 쪽 빠져 있고, 여러분들 잘 아실 만한 키에사, 뭐 맥케니, 뭐 램지, 뭐 이런 애들이 많이 빠져 있긴 한데, 제노아가 지금 물론 부상자들이 많은 가운데 좀 잘 비비고 있긴 한데, 강팀 상대로는 그냥 무득점하면서 쉽게 무너졌어요. AC 밀란이라든가 그 전에 뭐 어디였지?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이렇게 무득점하면서 쉽게 무너졌던 부분이 있고, 제노아 원정 지금 3연무거든요. 이 경기가 터지면 제노아가 이길까요? 이렇게 부상자가 많은데 터지면 무겠죠. 원정 4연무인데 안 봅니다. 이런 데이터는 저는 기본적으로 전력적으로도 그렇고. 제노아 4연무, 유벤투스가 챔피언스 리그를 앞두고 있어요. 첼시랑 이제 1위 경쟁을 하잖아요. 그 경기 이제 반드시 이겨야 되는 상황이고, 첼시는 제네트 원정을 떠나지만 상대가 말메예요. 말메. 대충 마실라가도 잡을 만한 팀이기 때문에 일단은 리그에서 지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유벤투스이기 때문에 이거부터 잡고 가는 게 맞아요. 그 경기는 뭐 어떻게 해도 유벤투스 한 골 차로는 이길 테니까. 말면 이제 뭐 거의 뭐 전패를 했던 팀이고, 아무튼 이렇게 봅니다. 이거 마인을 제가 안 적은 이유는요, 유벤투스가 아직까지 홈에서 마인 승이 없어요. 승이 없다. 물론 최근에 수비 쪽에서의 그런 부분을 강점을 살려서 경기하는 부분도 있고요. 공격적으로 특별히 운영하지 않잖아요. 경기 운영 자체를.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뭐 공격 쪽에서 부상자들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많았죠. 뭐 디발라도 초반에 부상으로 많이 못 나왔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모라타 역시도 그랬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뭐 마인승이 없는 부분이 좀 걸려가지고 일단은 마인까지 패스를 했는데, 보긴 해요. 마인승도 보긴 합니다. 저는 2대0 봅니다. 2대0. 쉼없이 달려왔더니 금방 좀 마무리가 되었네요. 일단은 제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금방은 아닌가요? 좀 생각보다 오래 걸렸던 것 같기도 하고. 오늘 주력이요? 오늘도 공개해야 될까요? 어제 제가 네폴 딱 적어드린 거 다 들어왔잖아요. 오늘 경기 근데 주력이 사실 크게 의미가 없어요. 제가 이거 영상 찍을 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저는 주력에 대한 금액을 좀 낮추고, 그러니까 전체 베팅 금액 자체를 낮출지에 대한 고민은 있어요. 그건 이제 전체 뭐 고배당이랑 뭐 부주력이랑 주력 다 하는 베팅 금액을 낮출지에 대한 고민은 있는데, 일단 주력 금액은 낮추긴 할 거예요. 주력